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컴퓨터에서는 재생이 됐는데 여기 가져오니까 재생이 안 되네? 아니면 분명히 재생이 되는 비디오인데 프리미어에서 열리지 않는다거나요. 편집 끝내고 렌더링까지 했는데 또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영상을 렌더링만 했는데 크기가 10배가 커진다거나 영상 제작 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안 열린다고 컴플레인이 오는 이런 경우들을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 코덱이라는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장기강 딱 알아야 할 시리즈 9번째로 코덱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코덱은 말 그대로 코딩과 디코딩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코더와 디코더를 합친 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압축과 해제, 즉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을 합친 말이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코덱이 나오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1970년대 아날로그 오디오들이 이제 CD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오디오로 대거 전환을 하게 되죠. 그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어주는 하드웨어 장치를 코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오디오 비디오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미디어 변환 과정과 그 결과물, 이거를 코덱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코덱은 아마 H264일 거예요. 이거는 원본 대비 비디오를 약 200분의 1 정도 압축시켜주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코덱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비디오 코덱과 확장자를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파일 확장자들 중에서 비디오 전용으로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MP4니, MKV니, MOV니 이런 것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게 코덱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P4는 MPEG, 모션 픽처 익스퍼트 그룹 4의 줄임말이에요. MPEG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죠. 가장 보편적인 비디오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요. 보통 H264나 265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WMV라는 파일 확장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의 줄임말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만들어낸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압축률도 좋지가 않고 모바일 환경에서 재생도 안 되고 맥에서는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AVI라는 파일 확장자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쉽게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의 줄임말입니다. 무려 199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 놓은 비디오 컨테이너인데 엄청나게 다양한 코덱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WMV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OV는 애플에서 만든 비디오 컨테이너 규격입니다. 얘는 좀 더 단순하게 그냥 무비의 앞에 세 글자를 따가지고 왔어요. MOV 파일은 내부적으로는 비압축서부터 시작해서 HEVC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비디오 코덱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확장자만 보고 얘가 프로레스다, H264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영상 제작에서 쓰이는 MOV 파일의 대부분은 프로레스라는 코덱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MKV라는 확장자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KV는 마트로시카 비디오의 줄임말이에요. 마트로시카는 러시아 전통 인형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마트로시카처럼 여러 개를 하나에 담는다 이런 의미로 확장자를 만든 것 같아요. MKV는 다른 컨테이너들하고 다르게 오디오 비디오뿐만 아니라 자막 파일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오픈소스고요. 오디오 비디오 자막 이런 것들 따로 관리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 배포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는 이런 확장자를 파일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 비디오 코덱들이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본 영상을 편집하고 압축해서 최종 출력하게 되면 코덱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이 코덱을 담아내는 것이 컨테이너, 즉 확장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테이너 확장자가 안에 무슨 코덱이 담겨 있는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컨테이너 확장자 MP4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H264 코덱이 들어가기도 하고 HEVC 코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코덱을 갖춘 영상인데 컨테이너를 MOV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MOV 컨테이너에 프로레스 코덱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 확장자 컨테이너만 보고 그 안에 무슨 코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거니까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은 말 그대로 비디오를 압축하는 방법이에요. 이 코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MPEG-2나 H.264, H.265, 프로레스, DNS HD 이런 것들이 다 코덱이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비디오 파일의 코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미디어 플레이어들에서 이 코덱 정보를 보여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코덱의 종류가 다양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거를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혼자서 타는 1인용 전기차서부터 시작해서 대형 버스라든가 트럭, SUV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여러 제조 회사에서 비슷한 제품들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동차가 한 종류만 있으면 됐지 왜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를 하죠? 이거는 목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인 거죠. 비디오 코덱이 다양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압축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품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좀 화질이 무너져도 무조건 작은 용량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요구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용도, 다양한 목적의 코덱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